皆さんこんにちは、小林薫です。続深夜食堂が6月8日より韓国で公開されます。ぜひ劇場でご覧ください。こんばんは。深夜食堂のバスガイア小林薫です。今スクリーンから出てきました。おはようございます。심야식당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에서 같이 인사에 함께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행운인 게 두 분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뵐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마음인 것 같아요. このマスターっていうのは、いらっしゃい、どうぞ、栄養勝ち、これ3つぐらいのセリフしかないんです。でも小林君は、今年の、日本批評家協会主演男優賞をもらいました。いや、これは本当に僕がなんていうか捏造して作ったキャラクターじゃなくて、原作もありますし、監督とかセットを作った美術監督、馬さんはじめキャストのみんなに囲まれて、そういう化学反応で出来上がっていったようなものだと思ってますから、なんか僕がこうなんていうかストーリーにもがいてキャラクターを作っていったとかっていうんじゃないなと。なんか僕は流れの中でなんか出来上がっていったものなのかなと思ってはいますね。 영화 흥행도 잘 될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빠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이렇게 무언가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힐링받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뭔가 많이 힐링받고 치유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위로를 받고 싶은 모든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영화 대사 중에 사람들은 가끔 답이 없는 일에 헤매고 다닌다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냥 그 대사를 듣고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너무나도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야식당 화이팅! 심야식당 화이팅! 심야식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심야식당입니다. 그런 수많은 만화의 기본에 대해서 어떤 문화의 컨텐츠의 어떤 기반을 탄탄하게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만화의 종류도 그렇고 성인이 보는 만화, 성인 만화, 애동 만화, 뭐 교육 만화, 만화의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캐릭터의 천국이고요. 미국의 마블과 DC를 뛰어넘는 어떤 만화의 종류로 따지자면 일본이 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유명하지 않은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심야식당 역시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만화책도 있어요. 심야식당이. 뭐 그림은 뭐 그렇게 뭐 썩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개성이 다 있는 거고. 그 만화 원작으로 한 심야식당은 TV 시리즈로 나옵니다. 근데 참 이게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정말 무슨 뭐 50부작 막 몇십 부작 막 무슨 뭐 최소 미니 시리즈 16부작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쪽대본이 돌고 뭐 마지막에 막 편집도 안 돼가지고 막 배우들이 맨날 밤새고 막 뽀드락질 나고 막 이러잖아요. 사전 제작을 안 하는 거죠. 뭐 요새는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러고 뭐 TVN에서 또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뭐 10부작, 뭐 7부작, 8부작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그 한 편 한 편당 길지가 않아. 우리는 뭐 어쨌든 뭐 1시간 이상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야식당 역시 한 20분 됩니까? 25분 됩니까? 그러니까 평당 시즌 1이 또 이렇게 있고 시즌 2도 있고
그걸 이어서 뭐 고독한 뭐 미식가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드라마가 길지가 않아요. 근데 방대한 만화 원작의 이제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시리즈는 나왔는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잔잔한 울림이 있어요. 감동적이야. 매 편 그 음식에서 주는 어떠한 그 사연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음식 하나하나에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추억, 사랑, 괴로움, 그리움,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이 그 심야 식당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심야 식당 뭐야? 그냥 먹방이야? 그냥 먹는 뭐 위주의 그런 어떤 뭐 드라마야? 아닙니다. 어떤 그 심야 식당은 오프닝부터가 좀 이렇게 공허해지면서 숙연해지고 좀 어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프닝이 왜요? 도쿄 시내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쫙 나나나 뭐 가수가 노래를 그 남자 가수가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그 가수들은 참 나보다도 더 못 부른다로 할 정도로 그냥 막 담백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불러요. 나라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그 도쿄시를 딱 보여줍니다. 그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를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 화려한 네온 사인, 간판들, 그 건물들, 그 빌딩 숲들 보여줘요.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고요. 근데 음악 자체가 참 왠지 힘 빠지면서 어떤 그 현대인들의 어떤 도시인들의 그런 어떤 공허함과 어떤 쓸쓸함과 그 지친 어깨 이런 걸 연상하게 하면서 오프닝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야 식당은 모든 일가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이제 일가가 끝나고 다른 식당들이 문을 닫을 때 여기는 문을 열어. 그리고 다음 날 뭐 7시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빼미 식당이야.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그럼 왜 심야에 열까? 근데 그 도쿄에서도 가장 골목길이에요. 협소하고 좁은 골목길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한 평 되나? 그 좁은 식당 안에 막 여러 이제 삶에 지친 도시인들이 그 식당 안에 그 좁은 식당 안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그 슬픔을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기본 메뉴는 있어요. 그 식당 안에 뭐 된장국이 어떠고 뭐 이렇게 기본 메뉴는 있는데 그 몇 가지의 기본 메뉴 외에 손님이 원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는 건 다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그 식당 주인을 마스터라고 그래요. 여기 눈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 이게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무슨 예전에 조폭을 하거나 어떤 과거가 많을 것 같은 그 식당 주인이 마스터가 심야 식당의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심야 식당에는 이 마스터에 대한 과거가 안 나와. 이 사람이 예전에 뭘 했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심야 식당 손님들 그 단골들은 추측을 하죠. 저가 뭐 옛날에 뭐 조폭이었다 뭐였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의 과거는, 그의 사연은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예. 왜 이 사람이 눈에 이렇게 흉터가 지면서 그런 심야 식당을 여는지. 그 심야 식당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지금 심야 식당 이제 2죠. 극장판이 벌써 이제 두 번째가 나왔는데, 회사의 리뷰는 이제 두 번째 그 극장용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뭐 드라마를 뭐 늘려놓고 합쳐놓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심야 식당 2에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아. 뭐 저 같은 경우도 음식 뭐 그 정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사연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애환. 예. 그러면서 잔잔한 감동이 오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너무 동감할 수 있는 소재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프고, 힘들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고,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내가 버린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찾으러 오고, 또 그 아픔을 마스터가 음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상담소나 괴로워서 상담소 가게 되면 그 상담료 받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뭘 합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이것은 어떻다, 잘못됐다, 이것은 좋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그러나 여기 심야식당엔 그 어떠한 어려움들과 상처와 시련을 가지고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쪽에 오는데, 그림을 가지고 그 식당에 오는데 그들의 얘기를 묵묵히 들어줘요, 마스터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법도 한데,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줄 법도 한데 마스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그 어떤 상처를 치유를 받고 어떤 자기의 힐링을 하는 거죠. 나름. 어떻게 보면 힐링 식당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화려한 도시 속에 살지 않습니까?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많은 그 시골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 화려함 속에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밤에, 여름밤에 후라시 같은 거 하나 피우세요. 그 벌레들이 엄청 몰려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화려함에는 불나방처럼 그 화려함에 몰려드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 도시의 화려함에 매료돼서 몰려옵니다. 그 편리함과. 그러나 어떤 일의 노예가 되고 어떤 그 도시 안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느껴요. 일에 어떤 지치고 힘들고 어떤 경쟁해야 되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금요일날 되면 만신창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일 이제 주말이 되고 일요일이 되고 또 월요일날 일을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월요병이라는 게. 일 나가. 진짜 쉬고 싶다. 그러니까 지쳐있어. 모든 삶에 지쳐있는 쪄들었고 쪄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는 그 식당 안에는 어떤 호스트바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뭐 게이도 뭐 있고 아니면 경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에 실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조폭 아저씨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셀러리맨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옵니다. 그러나 이 심야 식당에는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떻든 신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뭐 누가 잘났건 못났건 어떤 뭐 천한 일을 하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용지물한 곳이 심야 식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나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과거가 어떻게 됐던 뭐 전과자가 됐던 누가 됐던 이 식당에는 평범해요. 마스터의 그 음식만을 먹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심야 식당입니다. 뭐 최첨단을 달리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이니 뭐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뭐 진짜 인공지능이니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디지털적인 IT 강대국이라 해서 SNS라든지 어떤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맥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구 하나 붙잡고 나의 그런 어떤 속에 깊이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같이 내 어려움과 괴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심야 식당의 그 허름한 정말 다 쓰러져 가는 그 식당,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식당 안에서 사람들은 모여요. 그리고 웃습니다. 음식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정성 어린 음식을, 그 사람의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서 줍니다. 참 그 심야식당 보면 느끼는 게 이제 뭐 하냐면, 참 일본 사람들이 어떤 계란 말이 같은 거를 하나 시키고 맥주를 이렇게 먹는지, 우리는 뭘 먹더라도 이렇게 막 한 상이 차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뭐 하나가 다 밑반찬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게가 작더라도 음식을 내려도 한두 개야. 그러니까 딱 그 공간이 되는 거야, 여러 명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식당 내에서는 그 인원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밑반찬이 많잖아요. 뭐 깔리는 게 많고 먹는 게 많고. 그러니까 참 음식물 쓰레기가 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참 일본은 참 요만하게 해가지고 소꿉장난 하듯이 나오는. 그러나 그 음식이 정말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정말 먹어보고 싶고, 정말 공복에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영화 자체가. 그 고등어를 밖에서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스터가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렇게 막 밀가루고 막 확 뽑는 게 아니라, 그 마스터가 선수 그 재료들의 그 신선한 야채나 뭐 어떤 그 재료들을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맛에서 나오는 어떤 그 풍미가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심야식당을 보면서 예전 생각도 많이 났죠. 저 때만 해도 어떤 정말 추억들이 많잖아요. 아날로그적인 향수가 많이 느껴지는 거죠. 뭐 친구들이 만났다 그러면 막 여러 명이 막 모이고, 어떤 같이 부딪히게 되고, 영화도 같이 친구들 모여서 같이 우르르 가서 보고. 지금 뭡니까? 같이 영화 뭐 우르르 가서 봐요? 야, 그 영화 재밌어. 그냥 그 영화 봐. 이런 거죠. 그냥 추천해 주는 거야. 야, 이 영화 봐라. 야, 다운받아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여서 하는 것들이 좀 사라지는, 개인 플레이가 어떤 주가 되는,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스스로가 어떤 현대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어떤 고립시키는, 각자의 섬을 만들고 있는 어떤 사회 풍토라는 거죠. 같이 어떤 공동체로서의 간여하고 뭐 오지랖 넓다, 왜 그러냐, 물론 뭐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좀 간섭이고 좀 짜증나긴 하나, 어떤 그러한 것들의 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관심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요. 전형적인 개인의 취향에 어떤 초점을 두다 보니까 개인 플레이가 되는 거죠. 때로는 좀 남의 비유도 맞춰주고, 남과 같이 어떤 하나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그 개인적인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강조만 커지니까 그 단체가 이렇게 유지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모이면 다 각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게 어디 뭐 판 깨는 거죠. 그게 뭐 지속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심야식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울려서 먹는다는 거, 같이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의 삶을 살지만, 어떤 심야식당이라는 공간에서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얘기를 하고 할 때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따뜻함을 느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리우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심야식당에 단골로 오는 손님들, 그리고 마스터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가족이 된 거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와 보다도 더 친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이제 끝나면서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면서 이렇게 싹 그 식당 밖에 창밖으로 그 마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골들이 모여서 그 명절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고향에 못 내려가니까. 그 안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웃으면서 담소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전 너무나 따뜻함을 느꼈어요. 좀 저런 따뜻함을 우리가 언제 느꼈는가. 정말 추억 속으로 저는 영화의 장면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정말 여유가 되고 그러면 좀 그런 식당을 한번 차리고 싶어. 그래서 식당 차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와서 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뭐 요리 솜씨가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그들 얘기를 들어주고 꼭 무슨 장사가 잘 되고 막 뭐 수입이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 어떤 그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 사람들에 맞추는 음식도 만들고 그러주죠. 지금 장사 안 되고 그러는데 뭐 그럴 새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사연도 들어주고 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줘서 먹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마스터가. 그러나 그들을 같이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음식입니다. 그 음식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그가 맛있게 먹고 그 음식을 따뜻하게 느끼고 그의 마음이 약간 힐링되기를 원하는, 굉장히 그 심야 식당에 있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여기다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세요. 정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그들의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는 마스터, 그리고 그 심야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이냐 감싸주려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 심야 식당 2는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보고 느끼고 우리가 같이 그의 얘기를, 아픔을 경청해야 되는 거야. 너의 아픔이지. 너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죗값을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어땠든, 과거가 어땠든, 그가 괴로워한다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그를 위해서 어떤 작은 정성이라도 이렇게 보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아날로그적인 향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인간 사는 얘기, 심야 식당 2였습니다. 꼭 보세요.